안녕하세요, 최PD입니다. 오늘은 상한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상한가 매매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시세를 많이 줬고 이미 높은 가격에서 잘못 대응을 한다면 마이너스 30% 이상까지 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준을 정한다면 절대로 큰 손실 없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어제 블로그에 고가놀이 매매라고 올렸습니다. 금요일에 동량이라는 종목이 1970원으로 종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목요일날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금요일날은 음봉이지만 가격적으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월요일에 시초가가 1975원 이상으로 시작한다면 장중에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시초가가 1970원 이하로 시작한다면 하락 가능성이 클 것이다 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내일 장후 어떤 방향으로 흘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차트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목요일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음봉이었죠. 음봉이었지만 가격적으로는 양봉 1.03%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장 진행 중인데 현재 23% 상승 중에 있습니다. 역시 거래량도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제가 조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한가 가는 종목을 추적한다 라고 첫 번째 조건은 그렇고요. 상한가 다음날 음봉이 나오면서 가격적으로는 양봉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양봉이 나오지만 그 가격이 매우 높아서는 안 되겠죠. 가격은 10% 전날, 상한가 다음날 종가가 플러스 10% 이하로 마감되었을 때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요. 상한가 다음날, 그 다음날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한가 다다음날이 되겠죠. 다다음날 시초가가 상한가 다음날보다 높아야 합니다. 시초가가 상한가 나온 다음날보다 높다면 충분히 매수를 해봄직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상한가 다음날 종가가 1970원이었고 이날 시초가가 2010원이었습니다. 일단 부합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이렇게 더 증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조건이 됐습니다. 상한가 다음날보다 높아야 된다. 높습니다. 또 다른 조건은 상한가 나온 날보다 그 다음날 거래량이 더 많아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부합이 되면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날 갭으로 5% 이상이 뜨면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대응을 잘한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죠. 단타 매매를 나는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크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나는 이런 매매법을 처음 한다라고 했다는 소량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초가보다 좀 빠지긴 했습니다. 손절 라인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요. 손절 라인이 매우 중요하죠. 손절가는 상한가 다음날 나온 캔들의 저가를, 조가가 아니라요. 계속 조가로 나오네요. 저가를 깨면 손절한다. 아주 손절은 짧게 가져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날
제가 시초가에 샀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를 들면 이날 저가가 1935원이었고요. 이날 저가는 1945원입니다. 네, 손절이 안 들어갔을 그 금액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최소한 10% 이상은 수익을 받겠죠. 손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릴 일은 없을 겁니다. 손절하면 되는 거고, 손절 라인도 매우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수익은 극대화하는 상한가 매매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온다면 하루에 두 개 종목도 나오지만, 이 기준 다음날 10% 이하로 마감됐을 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겠죠. 10% 이하 됐을 때. 그리고 다음 날 갭으로 5% 이상 떴을 때는 접근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그 조건은 매우 좁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개, 두 개 종목이 나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죠. 시장이 매우 좋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매우 많이 뜰 것이고, 또 시장이 좋지 않다면 그런 종목이 매우 적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다른 종목들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성창투가 있었는데요. 이날이겠죠. 이날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그 다음날 시초가가 더 높았죠. 그랬다면 8%의 수익이 나왔을 겁니다. 역시 그런 조건이 부합이 됩니다. 로지시스입니다. 역시 언제 보냐면 이날이겠죠. 이날 종가를 훼손하지 않았고 않았고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초가가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도 깨진 않았을 테고요. 그랬다면 수익이 23.58%까지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오토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부합이 됩니다. 전날보다 거래량이 증가했고 그 다음날 시초가가 더 높았습니다. 그랬다면 8.71%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다음 종목도 볼게요. 캐리소프트입니다. 캐리소프트는 이날입니다. 이날 거래량이 더 증가를 했고 시초가는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랬다면 26.01%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기술 투자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딜까요? 네, 한번 보시면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네, 여기겠네요.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이고 이날 종가가 9,650원이었고 시가는 9,790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에 샀다면 바로 수익이 나왔겠네요. 15.54%. 아시아경제도 보겠습니다. 이날이죠. 이날 종가가 3,325원이고요. 시초가는 3,35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이 되고 그랬다면 10.68%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도 그런 조건에 맞습니다. 이날이죠. 이날. 물론 부합이 좀 안 되는 것은 거래량이 좀 줄어든 것은 다르지만 일단 캔들의 모습만 보면 시초가는 높았습니다. 그랬다면 9.44%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기준에 부합되는 것만 뽑은 거 아니냐, 안 되는 것도 있지 않냐. 제가 4월부터 5월까지 상한가 간 종목들을 정리한 것들을 모두 뽑은 겁니다. 일단은 100%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물론 기법을 의존해서는 안 되겠죠. 단지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상한가 간 종목을 추적한다. 그리고 상한가 다음날 음봉이 나오면서 가격적으로 양봉이 나와야 된다. 결국은 상한가의 종가를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상한가 다음날 종가가 10% 이하로 마감되었을 때 접근해야 된다. 너무 높으면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상한가 다다음날 시초가가 상한가 다음날보다 높아야 된다. 그렇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상한가 나온 날보다 그 다음날 거래량이 더 많아야 된다. 물론 적어도 가능성은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더 많아야지 더 멀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날 갭으로 5% 이상 뜨면 접근을 하지 않는다.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상한가 다음날 나온 캔들의 저가를 깨면 손절한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설명을 할게요. 손절가를 짧게 잡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손절가가 저가가 1935원이니까 요 라인을 쳐보는 거죠. 1935원. 이랬다면 오늘 역시 손절은 하지 않겠고 계속 홀딩 하셔도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매 기법은 시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비중을 실어서 하시면 안 되고요. 충분히 한 3달 정도 이상 연습을 하시면서 내 승률이 80% 이상 된다면 충분히 비중을 실어 가시면서 해도 되는 기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